네, 요즘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기업 실무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업재해 예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가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지난 6월이죠.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재 사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폭염속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사건인데요. 법원은 원청과 하청의 안전보건 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원청 대표이사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판결의 핵심은 명확한데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 그늘진 장소도, 물도, 응급조치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올 7월부터 9월까지 약 4,0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중심으로 불시 지도 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계도 차원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점검해라 라고 지시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해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올해부터는 폭염 대응 관련 조치들이 가이드 수준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문으로 명확히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35도 이상이면 매 시간마다 15분, 38도 이상이라면 옥외 작업의 중지 권고까지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법령으로 위험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은 다음 단계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의 실질적인 행사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작업 중지권은 1995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죠. 하지만 문제는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기온이 몇 도 이상일 때, 습도는 얼마일 때, 현장에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어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 중지권 행사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최근 화학물질이 유출된 공장에서 작업 중지권을 행사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건을 보면 산업단지 내에서 타 회사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됐는데 여기서 약 200m가량 떨어진 공장 근로자들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요. 소방당국에서는 주민 대피 방송도 있었고요. 근로감독 관의 대피 권고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법원은 사측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했다가 결국에 대법원에 와서야 작업 중지를 할 만한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실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지만 작업장 내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에서도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작업 중지를 지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작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급박한 위험한 사항이 있어야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재해가 피할 수 없이 임박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근로자가 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의 관리감독자나 그 밖에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관해서 필요한 조치를 즉시 해야 됩니다. 최근 노동계는 이 기준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진이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향후 현장에서 작업 중지권이 자주 행사되거나 반대로 정당한 행사 요구를 관리자가 묵살하는 경우 앞서 본 판결처럼 재해 발생 시에 회사의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집행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 중지권을 방해하거나 대응 기준이 없다면 경영상의 리스크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회사의 작업 중지권 행사 기준이 회사 내에 구비되어 있는가, 또 현장 관리자는 그 기준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노무관리와 안전관리 체계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볼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한 이 작업 중지권의 행사 기준도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 교섭 대상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이 작업 중지권의 기준 등에 관해서 단체 교섭으로 해결하자는 요구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